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선거 개입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공소장을 국회로 보내는 것 못 보내게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관행이었다. 앞으로는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은 추미애 장관이 국회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 짚어볼 텐데요. 관련된 녹취부터 들어봅니다. 네,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또 그게 제출된 그 자료가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그런 잘못된 관행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런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서 이 국민의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또 형사 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여러 차례 수기를 거쳐서 더 이상 이런 잘못된 관행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의논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제출한 그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 또 제출 취지에 맞추어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공소장에 대해서는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 공개된 재판에서 공소장의 세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와는 별도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서 알려지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정태근 의원 먼저 들어볼까요? 그동안 검찰이 주요 사건에 대한 공소장 국회에 보냈죠? 그럼요. 네. 그런데 지금 관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이 알 권리에 관한 부분이고 동시에 국회법 128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증권감독법 4조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개를 못하는 경우는 정부기관에서 딱 얘기할 때 딱 네 가지 얘기합니다. 개인정보법 18조, 국정감사법 8조, 형법 307조,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9조 해가지고 예를 들면 개인의 정보가 악용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의도로 사용될 수 있을 경우에 또는 뭐 수사 재판 중인 사건인 경우에 뭐 이런 등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해서 검찰에서 법무부에 제출한 내용이고 이것을 시행한 첫 시작이 언제냐면 2005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행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헌법 정신을 계속적으로 확장해 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그 법무 억지라는 게 우리말로 우리 순우리말인데요. 잘 안 될 일을 무리하게 기어이 해내려는 고집이 억지거든요. 저는 시즌 1은 조국 장관이었다고 봐요. 서해 맹산이 시즌 1이었고 그래서 10월 3일 날 종용을 한 거고요. 이렇게 지금 어제는 검사들로한테 위에다 항명하라고 얘기하고 오늘은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 헌법에 항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무 억지 결국은 지난번 종용이 10월 3일 날 광화문 집회에서 끝났듯이 저는 저렇게 계속 억지를 부리게 되면 저는 4월 15일 날 크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김두수 평론가 의견 들어볼까요? 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인권이 우선일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본인의 생각을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이 사건의 본질은 사실 검찰 개혁에 대한 검찰이 청와대와 청와대 대통령 이름을 제외한 13명의 핵심에 대해서 일종의 대결적 자세를 취하면서 벌어진 사건이라서 저는 법무부 장관이 정치인의 입장에서 다뤄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은 정쟁이고 정쟁은 정쟁으로 다뤄가고 이거는 공개되는 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이
그 공개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모든 것이 밝히지는 않지만 이 사건은 이미 선거를 겨냥한 검찰 쪽의 무리한 기소고 이 무리한 기소에 대해서 이렇게 뭐 국회에 공개되는 걸 좀 뭐 피해가는 방식이라는 이런 전공법이 아닌 방식은 어차피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정치인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으로서의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나온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정치로 풀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한 말씀 드리면은요. 지금 정치를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본인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집회에 나와서 당에 회의할 때 소위 박근혜 공소장을 흔들면서 양승태 공소장을 흔들면서 심지어는 검사들이 이거 제대로 기소 못했다 이렇게 공소장을 가지고 국회에서 받아서 했어요. 그때는 국회에 제출한 게 당연한 거고 지금 와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 공소장의 공짜라는 게 공공에 알려야 된다는 다중에게 알리는 그 공짜예요. 저는 정치 이전에 법의 공정한 집행을 관리하시는 분이잖아요, 저분이. 그런데 저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억지를 부리는 것 저는 저 보통 문제 아니라고 봅니다. 김성환 평론가. 전 다음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짧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과거 관행을 바꾸자고 하는 게 변화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그러했으니 지금도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변화하지 않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게 추미애 장관이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인데요. 이거는 이른바 하명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만든 겁니다. 그때 시행한 거예요. 예를 들면 하명 수사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이 규정을 만들어서 이 규정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겠지만 그 전에 이미 만들어져서 그걸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점상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미 이제 재판으로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은 공소 제기가 됐으니까. 근데 법원 행정처가 이건 공개한 전례가 없다 그러면서 법원 행정처에도 공개해달라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요청을 했는데 법원 행정처에서도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새로 만든 규정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대한민국의 법체계에는 헌법이 있고요. 법률이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령이 있고요. 장관의 훈령이 있습니다. 아니 헌법과 법률을 장관의 훈령으로 뒤집어요? 여태까지 소위 국회에서의 증언간접법, 국회법, 이 법률에 의해서 국회가 국민이 알 권리 차원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그것을 다른 정부도 아니고 노무현 참여정부 때부터 제대로 더 시행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민주주의 역행을 하는 겁니다. 네, 아니 뭐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짧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서로 간에 충돌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국회법상 자료 제출 요구권을 갖고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을 만들 때 이렇게 밝혔어요. 법원의 재판 전에 사실상 범죄자로 낙인 찍는 수사 관행을 고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그러면 국회법에다가 그런 경우에는 자료 제출이 안 된다고 넣으라니까요. 법을 잘하는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지금 수사 관행을 바꾸는 과정에서 국회에 지금 법 바꿀 수 있는 상황도 안 되잖아요. 아니죠. 장관이면 법무부 장관이면 법에 근거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훈령을 시행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법을 바꾸겠다고 제정을 제출하라니까요. 국회에다가. 그러니까 그런데 국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을 장관이 버젓이 자기 권한이라고 잘못된 관행이라고 예단하고 그걸 마음대로 행해요? 그러면 앞으로 모든 검찰 행정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 허가받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국회법이 만능은 아니고요. 국회의원이 요구하면 우리나라 모든 자료 다 줘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까 그래서 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니까요. 얘기했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에서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 차원에서 논의가 됐던 게 사실 말씀이 서로 있는 충돌이 것 되는 같습니다. 측면이 지금 나오는 거 아닌가 싶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국회에서 요구하는 이 법은 2005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만들었고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했던 지금의 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공적을 인정하는 것은 아주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이런 것이 공개돼 왔고 또 과거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결정적인 것이 또 공소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서 보면 이 사안이 이미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정쟁의 사안이고 정치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쨌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새로 만들어진 이
규정에 의해서 좀 새롭게 바꿔보겠다고 했지만 이미 야당이 이것을 총선의 주요한 소재로 쓰고 이것을 총선의 어쨌든 중요한 무기로 쓸 것이고 또한 이것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 전반이 다 이 얽혀 있는 일인데 예. 이것을 공개하지 않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정정당당하게 이거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10초만, 알겠습니다. 10초만 잠깐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법무부에요. 공공형사과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이것을 검토하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보고까지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표할 때는 수기해서 내가 시행한 거다. 수기하기는요. 법률 검토해보니까 이거 안 되는 거다라고 직권남용이라고 얘기했다는데요. 예. 자, 공소장 공개가 잘못된 관행이다. 법무부 규정에 따른 것이다. 추미애 장관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국회법에 엄연히 규정이 돼 있는데 그럴 수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야당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공소장 국회에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공소장 내용이 나와버렸습니다. 한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동아일보가. 그 내용이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공소장 내용이. 공개하지 않도록 국회에 못 보내게 했는데 어떻게 언론에 실리게 됐을까요? 귀신이 곡할 노릇도 아니죠. 다 짐작이 갑니다. 녹취를 좀 들어볼까요? 언론에서 공개를 했는데 기사 나온 거 보셨을 텐데 그거 관련해서 추가 뭐 어떻게 해서 유출됐는지는 앞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일 같고요. 또 국민 여러분들도 그 재판받을 권리에 의해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지 언론을 통해서 왜곡되거나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무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당당하고 숨길 게 없으면 왜 비공개를 하겠습니까? 그동안 관행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아주 개인적인 이런 정보 외에는 공개를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 시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다면 내놓으시고 그리고 잘못이 있다면 사과해야 됩니다. 숨길 일이 아닙니다. 혹시 당 차원에서 뭐 요구하시는 방향도 있으신가요? 법의 요건에 맞는 이런 것이 있다면 모두 다 할 것입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 언론에 이렇게 또 나와 버리니까 검찰이 좋겠죠? 그렇겠죠. 예. 예. 뭐 검찰은 마음에 안 들면 검찰총장이 결정하면 다 되는 거고 뭐 법무부에서 결정한 게 불만이 있으면 그냥 언론에 슬쩍 흘려줘도 괜찮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또 하극상 아닌가 이런 논란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뭐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앞으로 이제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선거법 위반 수사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막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관성을 갖는다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검찰이 그 공소장 내용들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내용을 보면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여기에 풍경이라고 썼지만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면 다 의심스럽게 보이기도 하겠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이게 왜 문제가 되지라는 생각도 또 한편으로 든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서 있는 자리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예를 들면 수사해 주십시오라고 민간인 신분에 뭐 당선자도 아니고 선거 후보자도 아닌 사람이 그 황운하 청장을 만나가지고 이런 거 김기현 전 시장과 관련된 측근들의 문제가 있답니다. 수사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얘기하는 거 일종의 그걸 청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제보로 볼 것이냐 그것도 관점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청와대에 투서를 넣었어요. 넣고 청와대에서 사건을 이첩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내려왔어요. 만약에 그 송철기 그 시장이 그렇게 힘이 센 사람 같으면 뭐하러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내려와가지고 각종 증거들 흔적 다 남겨놓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뭐 수사를 해야 됐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여전히 조금 의문이 해소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보고를 21차례에 걸쳐서 했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하고 선거 직후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시 청와대의 설명으로는 일반적인 이첩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하는 내용들을 보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청와대 제보가 들어가서 12월에 울산청에 내려갔다고 하면은 12월부터 보고를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근데 12월은 또 보고한 게 없어요. 1월에도 없고 2월 한 말쯤 2월부터 보고를 한 것으로 지금 흔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예, 최경철 의원. 네, 어제 오후 늦게 이게 장관 방침이 나왔죠. 네. 어제 오후 늦게 나오자마자 제가 뭐 식사를 하다가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아, 공소장 이거 공개 안 해도 되나? 이구동성으로 해야 된다 했죠. 그리고 역사를 또 아까 많은 패널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역사가 참여정부 때부터 공개재판주의 그리고 사법의 투명화 이러한 부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의 조치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성적으로 전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도 뭐 여러 사람들이 뭐 이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런데 제가 볼 때 추미애 장관이 아무래도 장관이 된 지 몇 달 안 돼서 아직 정치인 티를 못 벗은 거 아닌가. 지금 윤 총장이 대선 후보 반열에 막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결국에는 장관의 이름을 한번 드러내 보이려는 의도가 충분히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정치적 모험이 충분히 깔린 것이 아닌가. 예. 오늘 참여연대도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근데 사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우리 이런 점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김기현 전 울산시장 같은 경우에 비서실장 관련된 압수수색을 선거 넉 달 앞두고 들어갔다고 해서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거든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경찰 수사 제대로 진행도 못했어요. 동생이 갑자기 잠적해버렸어요. 형도 잠적해버렸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선거 개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거 지금 선거 3개월 남짓 남겨뒀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계속 이런 식으로 뭔가를 흘리거나 뭐 아까 공소장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런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검찰이 공소 제기를 빨리 하고 그리고 재판 절차로 들어간 것도 아마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측면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검찰도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찰도 제가 볼 때는 조심스럽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를 수사하고 청와대에 지금 비서관들을 기소를 하는데 13명이나 무더기 기소를 했습니다. 이 무더기 기소라는 것은 보통 강심장이 아니면 못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 사안이 중대한 것이고 이 사안의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선거 범죄에 대한 수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국민이 주권을 행사한 유일한 통로는 뭡니까? 선거입니다, 선거. 4년 동안 기다려서 한 번 행사하는 게 선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에서 공권력이 선거에 대해서 개입했다는 의심을 갖고 있는 범죄지 않습니까? 이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수사를 하지 않고 그리고 공소장을 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장관이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수긍을 하겠습니까? 여태까지의 관행도 모두 없애버리고 지금 법에도 있지 않습니까? 법도 어겨버리고 훈령이 법보다 우선한다는 이런 논리를 내세우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행위다. 딱 말씀하신 대로 예. 이 사건은 선거 관련 사건이고 이미 이 검찰이 기소한 것까지 벌써 선거에 연결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질을 말씀하신 건데 이 사건은 적어도 1년 9개월, 1년 6개월 전에 있던 지방검찰청에 있는 사건을 중앙지검에 가져와서 대통령 빼고 대통령 권력의 핵심들을 다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명백하게 선거를 겨냥하고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죠. 검찰이 이렇게까지 무리한 수사를 통해서 이번 선거에서 본인들이 특정한 정파적 이익에 봉사하는 데까지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태도에서 비롯된 일이고 이것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은 장관의 입장에서 판단했지만 정치적으로 판단해보면 저는 정치적인 그동안의 정쟁적 사안으로 본다면 이건 당연히 정쟁이 될 수밖에 없고 이번 선거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참여연대의 어떤 성명이나 이런 입장도 예. 저는 뭐 이해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국제 반부패 회의 의장을 청와대에서 만나가지고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 정부는 깨끗한 사회를 향한 국민의 열망으로 탄생한 정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주주의에서 가장 더러운 행위가 선거 부정행위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건이 서울 공공지검으로 올라오게 된 과정이라는 것은 경찰이 검찰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이 수사의 시작은 청와대가 제보를 해서 첩보를 내려보내가지고 우리가 수사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오게 된 겁니다. 예. 짧게 좀 말씀드렸으면 끝내야 좋겠는데요. 되는데. 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사건은 다 사실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전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조심하자고 하고, 그러니까 피의 사실 공표하는 데 있어서 조심하자고 하고, 발표할 때 조심하자고 하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과거에 야당 의원들이 주장을 했고, 얼마 전에 비단 김성태 의원마저도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거 바꾸자고 얘기 계속 해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검찰개혁이라고 또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현재 나와 있는 거 검찰이 수사했다고 하는 걸 그걸 기본적인 사실로 듣고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은 전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